야, 여기 있는 거 맞아? 빨리 불 좀 켜봐. 기다려, 이년아. 깜깜하니까 난 그때 생각이 나. 그때? 응, 처음 만날 말이야. 그게 기억이 나? 난 누구였더라? 냥군이었나 멍군이었나? 헐, 더러운 종족 파괴자 새끼. 내 첫 상대는 휴가 나온 군대 남친이었는데 군대에서 못해본 놈은 자기 혼자라도 애걸복걸하잖아. 우린 급한 대로 그때 근처 여관으로 향했지.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 인중에 맺힌 땀방울을 보고 나니까 적나라하게 보여진 내 몸이 걱정되는 거야. 하긴 거의 미역 수준인데. 와이, 설마 어마무시한 비밀이라도?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 남자한테 절대 불을 켜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침대에 누웠어. 그런데 둘 다 처음인데 뭘 알겠어? 뜨겁고 물컹한 무언가가 내 허벅지를 콕콕 찔러대는데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혹시 들어갔어? 난 미안한데 거긴 내 허벅지야. 아니 거긴 내 배. 입구도 못 찾는 놈은 대줘야지. 아무튼 겨우겨우 찾아서 막 시작하려는데 그때부터 막 기분이 이상한 거야. 무섭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아빠 생각도 나고 침대가 두 번에 찔리고 오만 가지 생각에 에라 모르겠다 눈을 질끈 감았는데 너무 좋았어. 어머, 미친놈. 3초. 내 첫 경험은 3초야. 그때 생각했지 섹스가 이런 거라면 평생 안 해도 되겠다고. 물론 지금은 아니야. 기분은? 응? 난 어떤 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분위기는 기억이 나. 첫날 밤, 로맨틱, 성공장. 기부도 처음엔 나처럼 떨렸어? 그럴 리가. 우린 꼭 한 쌍의 사자같이 싸웠어. 서로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어색함이라고는 일도 없었지. 입구를 못 찾는 멍청이랑 차원이 달랐다고. 그런 건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본능이지. 그때 처음으로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 아무렇게나 던져줘도 다 끼워 맞춰버리는 나의 탁월한 섹스 본능. 아마 섹스가 수능 과목이었다면 난 서울대 갔을 거야. 어? 육체에 지배당한 불쌍한 중생들. 넌 뭐야? 모두 첫날 밤은 있었어? 얘들이 뭘 모르시네. 나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판무 파탈. 어떻게 하냐고? 거시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내 첫 상대는 성당 오빠였는데 나의 치명적인 새끼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나도 마침 섹스란 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런데 웬걸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해 떠서 시작했는데 다리 떠도 끝날 줄은 모르는 거지. 이게 다 나님의 야한 미소 때문이라는데 괜히 미안하더라고. 성당에 진심인 놈이었는데 안드레아, 위로라도 해주고 싶었어. 안드레아의 등을 살짝 만졌지. 그런데 또 속대? 기름통에 라이터를 던진 거지. 그리고 아침까지 이어진 폭풍 섹스. 그때부터야 남자들 앞에서 나의 미소를 봉인한 건. 내가 바로 음란마귀의 창시자랄까? 그때 참 여러 비뇨기과 보냈다. 119에 전화해. 여기 정신병자 한 마리 있다고. 기부, 진정한 승리는 너처럼 미쳐 날뛰지 않아. 남자를 미쳐버리게 만들지. 오 정말 대단하다. 그 오빠는 살아계셔? 신부됐어. 음탕했던 그날의 죄를 갚겠다고. 잘 됐지 뭐. 그 오빠 포도주 좋아하거든. 그만 가지. 그럴까? 왜 더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도 해줄게. 엄청 야한데. 아니.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건 취직하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안드레아. 에휴, 진짜 달린 놈으로 살걸. 이 집 잘한다. 그치? 뭐라고? 말 다 했어? 정말 야, 너무 저 정도면 둘이 아예 안 맞는 거 아니냐? 쟤들은 남자와 여자인 게 문제야.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났어? 2주 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만나자마자 하루 종일 모텔에만 있냐고. 아, 저런 문제? 그런 저런 문제. 도대체 남자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이찬 건지 궁금해? 보시오! 오늘도 남자와 여자는 싸웁니다. 여자는 남자의 데이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두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남자라는 생명체를 관찰해보았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 텐트. 모닝라이즈는 건강한 남자의 상징이죠. 남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군요. 마침 TV에서 요즘 진한 장면으로 유명한 19세 영화가 나옵니다. 저런 불경한 음란함은 바로 풀어버려야 하겠죠.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매력적인 여성의 향기는 건강한 남자의 후각을 자극하여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남자의 후각보다 더 예민한 건 바로 시각입니다.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섹시하고 관능적인 모습을 찾아내는 건 남자들의 종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중이라도 다를까요? 무심코 누른 배너 버튼 하나에 동서양을 넘나드는 살색의 향연이 펼쳐지고 그의 친구 역시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도덕적인 양심과 사회적인 체면을 유지한 발버둥치죠.
단편적이지만 이게 남자라는 동물이야. 지나가는 여자한테도 서는 게 남자들인데 사랑하는 여자한테야 오죽하겠어. 떡볶이 먹어. 나왔더니 입맛이 없어. 그래도 좀 먹어라. 그래야 더 싸우지. 헐? 어쩌기로 했어? 노력해본다니까 두고 봐야지. 매워. 여기. 나도 뭐 섹스 자체가 싫다는 건 아니야. 그저 기승전 섹스도 아니고 섹스식 섹스인 게 싫다는 거지. 모든 게 흐름이 있잖아. 이렇게 매운 거 먹으면 단 거 먹고 싶고, 단 거 먹으면 짭짤한 거 먹고 싶고. 그렇지. 남자들은 그런 강약을 몰라. 다 꺼내온 거야? 이걸 다? 부족한가? 하긴 이걸 누구 코에 붙여. 근데 우리 저녁은 뭐 먹어? 헐. 치킨이 좋겠지? 삼식이 3마리 치킨 시킨다. 1인 1당. 저 스트레스 더 받으면 우리도 먹어 치울 것 같아. 남자들에게 성욕이 있다면 여자들에게는 식욕이 존재하지. 오늘도 남자와 여자는 싸웁니다. 2편. 이번에는 여자라는 생명체를 관찰해 봅시다. 화창한 아침입니다. 저기 여자가 걸어오는군요. 지난밤 먹은 야식 때문에 퉁퉁 부은 모습인데요. 여자의 아침은 부담 없는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약간의 샐러드를 먹습니다. 야채는 살이 안 찌니까. 그럼 코끼리는 회사로 가는 길에는 이렇듯 유혹의 덧들이 즐비하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단호한 표정입니다. 오늘만큼 저 악마들에게 내 지갑을 열지 않으리라. 믿었다면 그것은 큰 우상일 것입니다. 출근한 여자는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당구는 고단한 업무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바빴던 오전 일과가 끝나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맛집 사냥을 떠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기다려야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차 쓰겠습니다, 팀장님. 여자의 미식가로서의 자부심은 데이트에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여자를 2주 만에 만난 남자, 많고 많은 시련과 유혹들 속에서 거대해진 성욕을 여자와 함께 오순도순 풀고자 하는군요. 그렇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남자와 먹고 싶었던 수많은 음식, 여자는 오늘 이걸 꼭 남자와 먹어야만 합니다. 팽팽한 신경전입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군요. 그러나 오늘은 여자의 시도가 더 강했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비장하죠. 이렇게 다른 두 종족 식탐돼지와 음란마귀는 오늘도 사랑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위해 만나고 싸우고 다시 만나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십니까? 이들과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거기 뭐 있어? 촬영해? 식탐돼지가 누구야? 치킨! 어쨌든 지금까지 기부의 그것을 알려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뭘까? 2년 또 시작이네. 이번 토크에서 난 빠질게. 니들은 가슴 아픈 사랑 해본 적 있어? 사춘기 때나 있었지. 내가 아는 사랑이 제일 가슴 아프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기부의 사춘기? 궁금하다.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때였어. 여드름 폭격에 군데군데 골마 터진 악성 여드름이 마치 당장이라도 폭발하려는 화라산 같은 느낌이었지. 그놈의 여드름 때문에 그 시절 내 자존감은 바닥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피부에 예민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 학교에 인기 많은 선배 꼭 한 명씩 있잖아. 그때 난 학교에 있는 듯 없는 듯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다짜고짜 통성명을 하는 거야. 내 이름이야, 외워도. 그 선배를 그렇게나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지. 첫눈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나타나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 괜찮아? 내 이름 알지? 그런 얼굴로 말을 거는데 말이야. 그렇게 내 머릿속엔 온통 선배 생각뿐이었지. 엄청 추웠던 날 내 손을 덥석 잡고 핫팩을 쥐어주면서 또 자기 좀 기억해달라는 거야. 내 이름 꼭 기억해. 100% 그린라이트 상황에서 내가 고백을 안 할 수 없잖아. 선배 받아주세요. 선물이랑 손편지를 전해주고 너무 떨려서 도망쳤지. 그런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몰래 숨어서 봤더니 친구들이랑 내 편지를 보면서 나를 글쎄. 걔 있잖아, 여드름 괴물. 쟤는 확실히 너 뽑았겠네.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정교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기 어필하고 다닌 거였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여드름 괴물은 너무했다. 그래서? 그 순간 내 안에 뭔가가 꿈틀대는 게 느껴졌지. 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호두까기로 응징을 해줬지. 그 자식 덕분에 지금의 판무파탈 모습이 재탄생한 걸지도? 그래, 똥맛 카레보단 카레맛 똥이 낫다니까. 그건 무슨 똥 같은 소리야. 내 사춘기는 흑역사라 얘기하기 싫은데 사실 난 아이돌이 꿈이었어. 너희들도 알지 내 노래 실력. 지금은 변성기가 와서 이렇지만 그때만 해도 아이돌 같은 목소리였거든. 여자도 변성기가 오나? 암튼 음악은 사랑했지만 가수가 돼서 유명세를 타는 건 좀 별로였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또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았던 건 바로 신분 차이였어. 난 평범한 학생이고 그는 모두가 동경한 슈퍼스타였으니까. 그때가 첫 만남이었는데 우린 바로 사랑에 빠졌지. 그가 먼저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난 결심했어. 아이돌이 되어 그의 곁에 머물기로.
뭐 실력이나 비주얼이나 이미 완성형 아이돌이었지만 형식상 오디션을 보러 갔지. 간단히 목을 풀고 있었는데 신이 우리의 사랑을 질투했는지 급동의 신호가. 아니 이 여자 화장실 쪽은 어딜 가나 긴 거야. 대참사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난 남자 화장실 들어갔어. 느낌상 평범하게 나올 녀석들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게 힘을 주는데 그때였어.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가웠던지. 난 아랫배에 힘을 주었지. 우린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어떤 무대에서도 볼 수 없는 완벽한 앙상블을 이뤄냈어. 그렇게 만족스러운 합주를 마치고 문 밖을 나섰는데 오 마이 갓! 역한동 하모니 파트너가 우리 우상 아이돌이었던 거지. 아이돌이라고 화장실 안 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생생한 그 소리와 냄새가. 그땐 나만의 우주가 파괴된 느낌이었지. 헐, 아이돌이 똥 좀 쌀 수 있지 뭘 그래. 그 이의 밑바닥까지 다 본 마당에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순 없었어. 잘 가요 내 사랑해. 혼자 사귀고 헤어지고 아주 난리였네. 난 무어 이해. 너무 사랑했으니까 충격이 더 컸겠지. 난 그때도 지금도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남자애가 고백하면서 준 초콜릿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친구랑 나눠 먹고 그랬지. 그때 나랑 제일 친한 단짝이 있었는데 걔랑 노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 매일 붙어 다니면서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수업 시간에 쪽지 주고받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고. 체육 시간에 피구할 때는 내가 항상 턱이 쉬웠는데 받아라! 그때마다 그 친구가 날 지켜줬어. 괜찮아? 내가 다치면 그 작은 몸으로 날 업고 양호실까지 데려다줬지. 같이 떡볶이 먹을 땐 내가 어묵을 좋아하니까 나한테 많이 양보해줬어.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사이가 멀어졌지. 왜 네 뒷담이라도 까고 다녔나 보지? 그년이 네가 좋아하는 남자를 가르쳤구나.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그 친구네 집에서 처음으로 야동을 보던 날이었어. 한참 집중을 해서 보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져서 봤더니 민망한 장면 때문인가? 눈싸움을 하자는 건가? 그러긴 눈빛이 너무 촉촉하게 젖었는데 그때 갑자기 볼에다 입을 맞추더니 날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때부터 우리 둘 사이는 서먹해졌고 하필이면 그 시기에 그 친구의 비밀이 전교에 쫙 퍼졌지 뭐야. 걘 그 소문을 낸 사람이 나라고 오해한 것 같더라고. 근데 넌 정말 일도 마음이 없었어? 친구로서 정말 좋아하긴 했지. 근데 그게 사랑일까?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더라고. 에? 누구랑? 여자랑? 영국으로 이민 간 거야? 아니 남자랑. 그것도 엄청 잘생긴 훈남이더라고. 나 좋아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지? 나한테 물어본 거냐고. 야, 다 어릴 때잖아. 그 친구도 사춘기가 아주 시게 왔었나 보지. 진짜 사랑이 뭘까? 사랑이란 말이야. 서로를 아이들 똥 싸는 소리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고 사. 그래 그러자. 오늘은 여성으로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새 고양이 기분이 모어를 집중 탐구해보기로 해요. 말투, 외모, 성격도 제각각인 새 고양이들이 총체적 난국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 기부가 똥 씹은 표정으로 서 있어요. 저런 발정난 개 한 마리가 기부에게 부비부비를 하고 있네요. 일단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얼굴을 확인하고는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며 한숨을 푹 쉬어요. 그리곤 큰 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요. 그리곤 변태에게 바지에서 연기 난다. 그만 좀 비벼 이 더러운 변태 새끼야! 라고 말하며 화재의 근원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당황한 변태가 허겁지겁 불을 끄기 시작해요. 이 지구엔 바퀴벌레만큼 생명력이 끈질긴 종족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변태들이에요. 엄마의 학창 시절 때에나 들었던 전설의 바바리맨이 지금 미 앞에 서 있어요. 3, 2, 1. 많이 놀란 미가 전방의 힘찬 함성, 아니 비명을 3초, 아니 10초. 저런 못 말리는 호기심 꾸러기. 놀란 와중에도 볼 건 다 보고 있어요. 무어가 공무원 시험 합격을 다짐하며 평소에 하지도 않던 아침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준비해온 요가 매트를 깔고 유튜브를 보며 고난이도 동작을 따라해요. 그런데 웬 아저씨가 무어의 숨막히는 뒤태에 카메라를 들이대요. 무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해요. 요즘 요가 덕분에 자신의 몸매가 물이 올랐고 더욱이 요즘 꽉 끼는 레깅스를 입고 다녀서 눈으로만 담기에는 탐나는 몸매라는 걸 잘 알지만 몰래카메라는 범죄예요. 직접 잡아서 파출소로 넘기기로 해요. 나이 먹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그런데 아저씨 핸드폰에는 온통 새하고 다람쥐 사진뿐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아저씨였어요.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죄송하다고 사과드려요. 이놈의 일기예보는 맞는 날이 없어요. 우산이 없어 그냥 뛰어가려는 기부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불쑥 자기 외투를 같이 쓰고 가자고 해요. 첫눈에 반한 기부. 언제나 그렇듯 나대는 심장에 못 이기는 척 그대로 모텔로 달려가요.
우산이 없어 절절매는 미에게도 운명같이 남자가 찾아와요. 젠틀한 미소로 우산을 건네는 모습이 딱 미의 이상형이에요. 미, 드디어 운명의 남자를 만난 것 같다며 이 남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가며 눈도 맞고 결혼도 하고 아이 셋 낳고 알콩달콩 오순도순 살아갈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봐요. 자기 나 좋아요 안아줘. 오늘도 상상으로 520번째 결혼식을 치른 미예요. 모어도 버스에서 내렸어요. 비 오는 날에도 멈추지 않는 커플들의 닭살 행각을 보니 오늘따라 마음이 더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가 함께 우산을 쓰자고 호의를 베풀어요. 아유 뭐 좋아하세요? 어머 씨발, 도둑이었어요. 기부가 딴 년이랑 모텔에서 나오는 남친이랑 마주쳤어요. 기부 성격이면 남친은 내일 아침 뉴스에 싸늘한 주검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기부가 순순히 남친과 그년을 보내주네요. 기부씨. 아, 맞바람, 아니 환승연애 중인 걸로 쳐요.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남친이 다른 여자랑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미예요. 당장 쫓아 들어가서 전현이 마시고 있는 뜨거운 커피를 남친의 면상에 붓고 싶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요. 미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달려가다 누군가와 부딪혀서 넘어져요. 앞에서 한 남자가 미를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어요. 슬쩍 봐도 남친보다 훨씬 잘생기고 몸매도 좋은 킹카예요. 이제 정말 진짜 나의 운명의 상대가 나타났구나 하며 길거리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 셋 낳고 알콩달콩 오순도순 살아갈 521번째 미래를 그려보는 미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미의 미래 계획은 물 건너갔어요. 앞으로 눈물은 꼭 닦고 남자를 보기로 해요. 모어도 카페 안에서 정답게 커피를 마시는 두 남녀를 발견해요. 에이 그 도둑놈인 줄 알았네. 모르는 남자예요. 모어는 그럴 일이 없어요. 너무 밝힌다는 이유로 남친과 헤어지고 온 기부는 소주를 까요. 누가 친구 아니랄까봐 미 역시 댕청된다는 이유로 남친에게 실연을 당했어요. 기부는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아웃사이더 뺨 따고 날릴 속도로 내뱉으며 그녀만의 방식으로 시련을 극복해요. 모어는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와 기부를 위로해요. 맛없는 안주에 더 화가 난 기부, 욕을 이어나가요. 기부의 가혹한 맛 평가에도 기죽지 않는 모어예요. 이번에는 미에게 안주를 줘봐요. 모어의 안주에 설움이 더욱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니까 연애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모어는 이 두 사람처럼 마음고생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모어의 눈에서 흐르는 건 절대 외로워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새 고양이의 하루가 지나가요. 총체적 난국인 상황들이 많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을 타파한 새 친구들. 제법 영리해요. (2022년 1월 4일)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뭐든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마련이다. 미는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기부는 작년에 사귀던 남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드는 게 목표란다. 나는 새로운 자격증을 하나 더 따볼까 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자격증만 한 게 없다. 중고 서적을 당근마켓에서 뒤져보기로 한다. 요즘엔 물건을 새로 사는 것보다 중고 물건을 싸게 얻어다 쓰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한다. 남친이 두고 간 물건들을 헐값에 당근마켓에 내다 팔면서 쏠쏠하게 수입을 벌고 있는 기부 말이니 믿을만한 것 같다. 때마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내놓은 중고 서적이 눈에 띈다. 좋은 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쪽지를 보낸다. 근처에 살기에 만나서 직거래하기로 한다. 약속 장소로 나간다. 몇 분을 기다렸을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온다. 뿔테 안경에 큰 키, 누가 봐도 범생 스타일의 남자다. 합격자의 포스랄까? 지적인 매력이 느껴진다. 돈을 받고 미련 없이 뒤돌아서는 저 모습. 뭐지? 이 여우는? 2022년 1월 4일 오늘로써 백수생활 715일차.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했다가 날아오는 프라이팬에 헤드샷을 맞을 뻔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형방 책꽂이에 꽂혀있는 아무 책이나 중고로 팔아서 게임방이나 가야겠다. 당근마켓에 올리자마자 직거래가 성사된다. 그래서 바로 약속 장소로 날아갔는데 책을 사러 나온 여자가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본다. 뭐지? 세수를 안 해서 알 없는 뿔대 안경을 쓰고 갔는데 눈치챈 건가? 2022년 1월 5일 어제 본 남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왜 이러지? 쓸데없이 당근마켓을 기웃거린다. 아, 그 남자가 다른 물건 중고로 올려놓았다. 나도 모르게 구매 문의를 넣는다. 뭐, 너 뭐야? 노답지 않게. 메시지가 바로 날아온다. 내일 바로 만나서 거래하자고 한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유는 뭐지? 2022년 1월 5일 이제 발책도 떨어졌다. 방안을 뒤져보는데 예비군복이 눈에 띈다. 저거라도 내놔볼까? 철진한 군복을 사는 미친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 미친 척하고 올렸는데 웬 호구가 구매 의사를 밝혀온다. 내일 당장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낸다. 하루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어쩌지? 2022년 1월 6일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환하게 웃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시선을 내린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에 왠지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성공적인 거래였다. 그런데 여자가 왜 예비군복이 필요한 거지?
웃음이 터져나오는 거 간신히 참고 돈을 받자마자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중고거래 이거 은근 중독성 있다. 집에 와서 다음 팔 물건을 찾아본다. 오, 할머니가 쓰던 요강이 보인다. 그 남자에게서 골동품을 구입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물건이어서 출혈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그를 볼 수 있어서 마음은 좋다. 어느덧 벌써 3번의 만남. 이제 제법 친해진 듯한데 살짝 마음을 떠볼까 한다. 마침 이 남자가 물건을 또 올렸다. 돈이 살짝 부족하긴 한데 어떻게든 모으면 되겠지. 일단 예약만 걸어놓는다. 대박이다. 할머니 요강을 20만 원 주고 팔았다. 이번에도 그 여자였다. 그 여자 대체 뭐지? 이번에는 효자 손을 10만 원에 올려본다. 또 그 여자가 예약을 한다. 이 여자의 정체가 뭘까? 서민으로 위장한 대그룹 총수의 딸일지도 모른다. 서민 체험을 위해 당근마켓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나와 인연을 맺게 된 거고, 나의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 날 남친으로 삼기로 결정. 이후 아버지에게 소개 후 나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에 만나면 데이트 신청을 할 것이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겠지. 그 다음엔 가벼운 술자리를 갖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은근슬쩍 가벼운 터치, 그렇게 키스까지. 차라리 첫날 호텔성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시기가 왜소하다는 것이다. 이것만 극복하면 된다. 그래, 이거다. 거시기 확대기. 오, 가격도 아주 저렴하다. 기다려라, 대기업 총수의 딸이여. 으이, 진짜 나의 시기야. 2022년 1월 20일. 아무리 돈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통 모이질 않는다. 하는 수 없이 기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근데 기부는 지금은 돈이 없고 저번에 당근에 올린 남친의 물건이 팔렸으니 대신 가져다주고 직접 그 돈을 받아서 쓰란다. 뭔데 이게? 아니야, 됐어. 고마워. 2022년 1월 26일 나의 첫 목표 달성을 위한 뿌리 강화를 위해 중고로 거시기 확대기를 구입했다. 직거래를 하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또 그녀다. 분명 다른 아이디였는데. 그녀도 황당해하는 눈치다. 나도 당황해서 이거 작동은 잘 돼요? 라고 묻는다. 이런 병신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녀가 네네. 그게 어떡하지? 네네. 작동 잘 돼요. 저도 매일 썼는데 고장도 안 나고. 이걸 매일 썼다고? 뭐지? 외모는 분명 여자인데. 트레스 어쩌고 뭐 그런 건가? 어쩐지 예비군복 살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머리가 복잡해진다. 머뭇거리고 있으니 한술 더 떠서 저도 쓰고 친구랑도 같이 잘 썼어요. 라고 한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랑 돌려 쓴다고. 물건 상태가 의심스러우시면 지금 여기서 한번 써보실래요? 안 돼. 지금요? 밖에 조금 그러시면 저런 카페 같은 데 가서 써보시는 거. 아니, 괜찮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 기부가 판 물건을 사러 그가 나왔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며 수줍어하는 그의 모습.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일까 싶어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해봤지만 허둥대며 달아나듯 멀어지는 그를 보니 이번에도 헛다리였나 보다. 역시 나에게 사랑은 사치였던 걸까? 판돈으로 술이나 사가야겠다. 헤어졌으면 깔끔하게 세이 굿바이지. 왜 저러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드라마니까 그렇지. 현실에서 누가 저렇게 전 남친 인스타 게시물에 실수로 하트를 눌러버렸어. 바로 취소했는데 알림 떴겠지. 어떡해. 난 또 뭐라고. 고작 그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그 정도야 실수로 생각하고 넘기겠지. 5년 전 게시물이었단 말이야. 그것도 상반신 탈의한 사진. 헤어진 지가 언젠데 나 완전 개찌질한 스토커로 보였겠지? 난 몰라. 이거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데. 오늘 밤 좀 편하게 자려면 빨리 수습하자. 진정해 미. 어쩌다 한번 그런 거 가지고 뭘. 실은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헤어지고 처음엔 매일 눈물만 나고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SNS에 은근슬쩍 티내보기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밤새 총 맞은 것처럼 틀어놓던 그때구만. 뭐 헤어지고 흔히들 그러잖아. 막 프로필에 초성 메시지 적어놓기도 하고. 근데 난 이렇게 힘든데 그놈은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니 괜히 심술이 나서 나도 질세라 마음에도 없는 남자랑 데이트도 해보고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거리도 걸어보고 온갖 행복한 척은 다 해봤는데 그럴수록 현타만 올 뿐. 결국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내팽개치고 매달리기 모드에 돌입했지. 처음엔 그냥 살짝 떠보기만 하려고 했어. 근데 캐톡창에 읽은 표시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막 초조해지면서 절박한 거, 그리운 거, 화난 거 온갖 감정들이 한 번에 밀려오는 거야. 결국 나중에 후회할 거 뻔히 알면서도 나도 나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됐지. 한참 톡을 쏟아냈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쯤 결국 내게 돌아온 건
차단할게. 미안. 드라마 속 찢으려가 멀리 있지 않았네. 좀 매정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확실히 끊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좋게 생각해. 그렇게 비련의 실현녀 정도로 남았어야 했는데. 나도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났더니 갑자기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배달 어플로 주문을 했는데 족발 중짜 시켰니? 실수로 배달 주소를 남친 집으로 보낸 거 있지. 막국수 추가하고 리뷰 이벤트로 무상까지 야무지게 챙긴 날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년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무엇보다 최악은 또 있다고? 어느 날 술 진탕 먹고 전 남친 집 앞까지 찾아갔거든. 거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다음날 정신 차려보니까 전 남친 집 침대더라. 게다가 옷은 홀딱 벗겨진 채로. 뭐? 마음은 됐고 몸만 받겠다 이거야? 그럼 그렇지. 육체적 본능 그거 무시 못한다고. 알고 보니 깼어요? 전 남친은 그날 집에 없었고 전 남친 어머니께서 보다 못해 날 집에 데리고 들어오신 거였더라고. 토해서 더러워진 옷 세탁까지 해서 돌려주시고 꼴문까지 타주면서 애써 다독이시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신이시여. 그래도 하늘이 도왔다. 좋은 분이니까 망정이지. 잘못 걸렸으면 너 바로 쇠고랑 찼어. 그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셨더라고. 야 이거 찍고 있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나오라고. 혹시 새벽 2시에 전 남친 사는 아파트 관리실 몰래 잠입해서 전 세대에 안내방송으로 난리 부려본 사람 있니? 두 손 꼭 잡고 그날 일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도 그 손에 땀이 잊혀지질 않아. 정말 지구에서 사라지고 싶다. 아하, 미친년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절하셨던 거구나. 진지하게 말하는데 일단 개명부터 하고 핸드폰 부숴버리자. 난 왜 이 모양인 걸까? 너희처럼 쿨하고 이성적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너무 자책하지 마. 차츰 노력하면 되겠지. 그래, 남자 따위가 뭐라고. 이제 흑역사는 털어버리고 씩씩하게 새 출발하는 거야. 어떻게 장난치냐?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고 집 앞에 잠깐 나와보래. 기어코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건가? 올 것이 왔군. 미 침착하고 심호흡해. 후하. 나 다녀올게. 나왔어. 지금까지 들은 대로라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흉기 꺼낼지도 모르니 잘 지켜보자. 아이 저기 미안해. 아까 그건 정말 실수였어.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멋대로 눌러지는 바람에. 이제 더는 넘기기 힘들 것 같아. 많이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난 너 없인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만나지 않을래? 너의 그 변치 않는 순애보가 내 마음을 울렸어. 출출한데 우리 어디 가서 오붓하게 족발에 막국수나 때리러 가자 자기야. 아니야. 오 베이비. 이런 미친,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왜 만났는지 알 것 같다. 저런 것들도 연애를 하는데. 역시 남녀의 얘기 들어주는 거 아니랬어. 눈꼴 싫어. 야 타자. 김민몰 닮은 듯 다른 고양이들의 이야기. 긴 밤을 우리들 얘기로만 다 채워줘. 김민몰 솔직하고 화끈해도 다 괜찮아. 한 집에 모인 수많은 우리들의 고민들. 가축해쭉 연애는 어려워 너도 그래. 가축해쭉 우리가 들어줄게. 여기로 와. 가축해쭉 연애는 어려워 너도 그래. 가축해쭉 우리가 들어줄게.